이번에는 아로마를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좋아요, 해볼게요. 아로마는 직접적인 접촉이 많다. 가슴, 허리, 허벅지까지 그녀의 맨살 위에 오일을 바르게 된다. 나는 내 욕망을 또다시 억눌렀다. 이건 일이다. 안녕하세요. 황혼 이그늘 집입니다. 오늘의 사연 손님으로 찾아온 옆집 여자.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아침 8시 커피포트가 우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다. 늘 그렇듯 편의점 토스트에 믹스커피 한 잔. 나는 오늘도 아무 일 없는 하루를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집,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저녁. 그게 내 인생이다. 이 나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갔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다. 마음 준 여자도 있었고 결혼을 꿈꾼 적도 있었지만 어쩌다 보니 혼자 남았다. 그래도 내일에는 자부심이 있다. 마사지사로 20년. 스포츠 마사지에 내 인생을 걸었다. 어깨가 뭉친 사람들, 허리가 고장난 사람들, 그들에게 내 손끝은 한 줄기 희망이었다. 장인 정신이랄까, 나는 이 일이 좋았다. 고단한 몸을 녹여주는 게 내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옆집으로 이사 온 여자가 있었다. 1302호. 바로 내 옆방이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도 가볍게 인사만 했다. 안녕하세요. 1301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녀는 고개만 까딱하며 짧게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이상하게 상처를 받았다. 뭐랄까 무시당한 느낌이었다. 살갑게 받아줄 줄 알았는데 내 인사를 차갑게 쳐낸 그 느낌. 그날 이후 그녀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괜히 괘씸한 감정이 일었다. 지가 뭐라고 나를 무시해? 어이없게도 나는 그녀에게 점점 더 시선이 갔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모습, 주말엔 혼자 초밥집을 가는 모습,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오는 모습까지. 그녀는 늘 혼자였다. 그 모습이 왠지 나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쩌지? 식당에서 우연이라도 눈이 마주치면 어쩌지? 말 한마디 더 건네볼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의 짧은 대답이 내 안에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미워하기로 했다. 예쁘긴 한데 재미없게 산다. 혼자 다니고 혼자 밥 먹고 그렇게 궁금함과 설렘과 짜증이 뒤엉킨 이상한 감정이 커져갔다. 그 누구도 모른다. 내가 매일 창문을 열어놓고 그녀의 귀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걸. 그리고 나는 몰랐다. 그녀가 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올 줄은.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하루였다. 예약 손님은 저녁 7시부터였고 나는 잠시 휴게실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 어서 오세요. 나는 습관처럼 인사하며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숨이 멎었다. 1302호 여자가 그녀가 내 마사지샵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꿈인가 싶었다. 눈앞에 선 그녀는 늘 그렇듯 단정했고 말없이 아름다웠다. 여기는 예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조용했다. 나는 순간 당황해 머리가 하얘졌다. 아, 아니요. 처음 오시면 바로 가능하세요. 다음부터는 예약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요. 스포츠 마사지가. 네. 설명드릴게요. 나는 마치 면접이라도 보는 것처럼 자세를 고쳐 앉았다. 운동 후 근육 회복이나 피로 해소, 통증 개선을 위해 받는 마사지입니다. 타이와 아로마 중 선택하실 수 있고요. 뭐가 다른가요? 그녀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그 자세 하나가 내 안에 묘한 떨림을 일으켰다. 타이는 스트레칭 중심이고 근육 뭉침을 확실히 풀어드려요. 아로마는 오일을 사용해 긴장을 풀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해드리고요. 다만 아로마는 상의를 탈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럼 타이로 할게요. 타이. 순간 묘하게 아쉬웠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내 손으로 그녀를 만질 수 있다.
마사지를 핑계로 그녀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다. 그게 사랑이든 아니든 호감이든 집착이든 지금 이 감정만큼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느껴졌다. 3번 방으로 가셔서 이걸로 갈아입고 누워 계세요. 나는 준비된 옷을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손을 씻으며 거울을 마주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정신 차려, 최영철. 넌 프로다. 잠시 후 나는 3번 방의 커튼을 열고 들어갔다. 그녀는 누워 있었다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사장님이 직접 해주시나요? 네. 여기 샵은 제가 혼자 운영하고 있어서요. 20년 넘게 했습니다. 단골들도 많고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다시 눕히며 눈을 감았다. 나는 입술을 꾹 다물고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온기가 느껴졌다. 묘한 떨림과 함께 그날 그 마사지방 안엔 말없이 흐르는 감정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고 나는 숨을 죽인 채 오로지 손끝에 집중했다.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조용했다. 정말 너무도 조용했다. 3번 방 안은 커튼을 치고 나면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다. 마치 딱 둘만의 공간처럼 나는 그녀의 어깨부터 천천히 눌러갔다. 20년 넘게 익힌 내 손. 자신 있었고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다.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내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건 마사지가 아니었다. 이건 내 마음이 흔들리는 소리였다. 세게 눌러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장님, 생각보다 손이 부드럽네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부끄럽게도 가슴이 뛰고 아래가 반응했다. 미쳤지 정신 차려, 최영철. 나는 들키지 않으려 더 조심스레, 더 깊게 눌렀다. 어깨, 등, 옆구리, 허리, 허벅지. 그녀는 작고 단단한 근육을 가진 여자였다. 하지만 부드러웠다. 너무도 부드러웠다. 나는 나를 달래듯 속으로 수백 번 외쳤다. 이건 일이야. 이건 치료야. 이건 욕망이 아니야. 그녀의 숨소리가 살짝 거칠어질 때마다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녀도 지금 나처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사장님은 이런 일 하시면서 힘들진 않으세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가끔은요. 하지만 이 일이 좋습니다. 사람이 나 때문에 편해졌다고 말해줄 때 그게 힘이 되죠. 멋지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살짝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분했고 나는 그 눈을 보며 다시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다. 내가 이 여자를 원하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 1시간 가까이 지난 후 나는 마사지를 마쳤다.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녀는 목을 돌리며 미소 지었다. 진짜 시원했어요. 믿기지 않아요. 옆집에 이렇게 능력자 사장님이 계셨을 줄은. 그녀는 옷을 챙기며 말했다. 다음에는 꼭 예약하고 올게요.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가 나가고 문이 닫힌 뒤 나는 쓰러지듯 의자에 앉았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 떨리는 손끝, 그리고 이상하게 쿡쿡 아파오는 감정. 나는 이미 그녀에게 빠져버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의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 마치 오일처럼 스며들어 내 마음을 미끄러지게 했다. 좋았다. 정말 좋았다. 그녀의 숨결,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녀가 내게 남긴 말. 능력자시네요. 단순한 칭찬 한마디였지만 내겐 고백처럼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이면 어쩌지? 그녀가 다시 오지 않는다면, 그 웃음이 다시 내 눈앞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나는 또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내 가게는 평소처럼 바쁘게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대충 때우고 커피를 마시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네, 황혼 스포츠 마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마사지 받았던 사람인데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녀다. 그 목소리 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가능할까요? 나는 휴대폰 달력을 보는 척하면서 속으론 외쳤다. 제발 와줘, 제발. 네, 가능합니다. 8시로 예약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뵐게요. 뚜뚜.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대로 의자에 몸을 묻었다.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다. 내가 먼저 연락한 것도, 먼저 다가간 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먼저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다. 그 순간부터 내 시간은 멈췄다. 금요일 저녁 8시. 그 시간을 위해 나는 모든 예약을 차단했다. 인터넷 예약 시스템도 마감으로 바꿨고 단골들에게도 개인 사정으로 쉬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나는 하루하루를 꼼꼼히 준비했다. 시트는 새 걸로 바꾸고 조명은 더 따뜻하게 조정했다. 아로마 오일도 새로 들였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장미향으로.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 저녁 7시 52분. 문 앞에 그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태연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네. 약속했잖아요. 또 온다고. 내 심장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지난번과 똑같이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 보였다. 머리는 약간 풀어져 있었고 입술엔 연한 립스틱이 스쳐 있었다. 향기까지 조심스럽게 묻어나왔다. 나는 태연한 척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죠? 네. 근데 이상하게 며칠 동안 목이랑 어깨가 다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났어요. 사장님이 진짜 잘하신다는 거. 그녀의 말에 나는 애써 미소만 지었다. 속으로는 이미 1000번쯤 뛴 심장이 귓가에 울릴 정도였다. 접수와 준비를 마친 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아로마 받으시는 건 어떠세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지난번에는 타이로 받았었죠? 네. 이번엔 조금 더 편하게 스트레칭보다는 긴장 완화와 이완 중심으로 근육보다는 마음까지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내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볼게요.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럼 이번 방으로 안내드릴게요. 안쪽에 가운 걸로 갈아입으시고 준비되시면 벨 눌러주세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손을 씻었다. 하지만 물이 닿는 손끝이 계속 떨렸다. 아로마는 직접적인 접촉이 많다. 가슴, 허리, 허벅지까지. 그녀의 맨살 위에 오일을 바르게 된다. 나는 내 욕망을 또다시 억눌렀다. 이건 일이다. 지금 이 감정에 휘말리면 모든 게 무너진다. 하지만 동시에 나도 모르게 한 가지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가 오늘도 내 손길을 피하지 않기를. 조용히 벨이 울렸다. 나는 무표정을 가장한 얼굴로 이번 방 커튼을 열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다. 얇은 시트를 덮었고 등 라인이 고요하게 드러나 있었다. 조용한 방 안에 오일을 덜어내는 내 손소리만이 작게 울렸다. 첫 손길이 그녀의 등에 닿는 순간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오일이 흐르며 그녀의 긴장을 녹이고 내 욕망도 함께 녹여갔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그 방 안엔 명확한 감정의 흐름이 있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조심했고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를 느끼고 있었다. 이건 시작이었다. 방 안은 따뜻했다.
조명은 낮게 깔렸고 오일이 흐르는 그녀의 등에 내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20년간 다져온 손끝의 감각으로 그녀의 근육을 읽고 그녀의 마음을 헤아렸다. 그녀는 가끔 숨을 깊게 쉬었고 나는 그 숨소리 사이에서 그녀의 긴장이 풀려가는 걸 느꼈다. 사장님 손은 신기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할 수 있죠?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혀 오래도록 울렸다. 나는 대답 대신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집중해서 그녀의 어깨를 풀어주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나도 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이건 일이다. 프로다워야 한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살짝 돌려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모든 결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동자는 흔들림 없었다.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세요? 질문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도 많았다. 네, 저 혼자입니다. 결혼 안 하셨어요? 기회가 없었죠. 그녀는 잠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다시 돌렸다. 저도 그래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손을 멈추고 그녀의 등을 바라봤다. 작고 조용한 등을. 말없이 내가 등을 쓸어내릴 때 그녀가 아주 조용히 귓가를 스치는 속삭임을 했다. 오늘은 좀 오래 받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나는 천천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고 나는 다시 손을 올렸다. 그 순간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다. 그녀와 나 둘만의 첫 번째 대화였고 서로의 마음을 만지는 첫 시간이었다. 그날 그녀는 정말 오래 누워 있었다. 마사지는 1시간이면 충분했지만 나는 20분을 더 눌렀고 그녀는 말없이 모든 걸 받아들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손끝의 온도보다 마음이 더 가까워졌다는 걸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오일을 닦아내고 시트를 정리하며 나는 조심스레 마지막 말을 꺼냈다. 몸이 더 가벼우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챙겼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음까지 풀린 것 같아요. 사장님, 오늘 고마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다. 그녀가 돌아간 뒤 방 안엔 그녀의 체온과 향기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밤 9시 나는 문을 닫고 불을 끈 뒤 가만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내 집도 그녀의 집도 같은 복도 끝에 있었다. 그러다 문이 열렸고 놀랍게도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 사장님도 이제 퇴근하세요? 네, 문 닫고 나오는 길이에요. 그럼 같이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안. 둘만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려 애쓰는 기분이 오히려 더 뜨겁게 다가왔다. 띵. 13층. 문이 열리자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1301호와 1302호. 단 1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 그녀가 문 앞에 도착해 키패드를 누르려는 순간 나는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그녀가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아니요. 그냥 대충 컵라면 먹을까 했는데요. 괜찮으시면 근처에 초밥집 괜찮은데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낯선 남자, 옆집 남자,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만졌던 그 손의 주인. 그녀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지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럼 15분만 시간 주세요. 샤워하고 나올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마음 앞에 선 것처럼 오늘 밤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다. 초밥집은 따뜻하고 조용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고 우리 테이블엔 낮은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오롯이 내 눈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따라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고 말수가 늘었다. 여기 초밥 진짜 맛있네요. 저 혼자 다닐 땐 이런 데까지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혼자 먹는 초밥은 왠지 공허하죠. 내 말에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거 아시네요? 그 웃음에 나도 따라 웃었다. 어색하지 않았다. 진짜 함께 있다는 느낌이었다. 우린 오래 이야기했다. 어디서 일하는지, 왜 이 동네로 이사 왔는지, 가족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누구와 사는지도 혼자예요. 결혼은 했었는데 헤어진 지 좀 됐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은요? 결혼 안 하셨어요? 그냥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녀는 술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럼 그 타이밍 놓친 두 사람의 늦은 저녁에 건배. 잔이 부딪혔고 그녀는 와인을 조금 마신 뒤 작게 숨을 내쉬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걸어 돌아왔다. 밤 공기는 선선했고 거리는 고요했다. 말없이 나란히 걷는 그 시간이 나는 좋았다. 그리고 두려웠다. 혹시 이 감정도 사라지진 않을까?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사장님,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오늘 정말 따뜻했어요. 밥도 말도 손도.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덧붙였다. 내일도. 혹시 마사지 예약될까요? 그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예약 전부 비워둘게요. 그 시간 오직 당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열렸고 우리는 나란히 타올랐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 내 쪽으로 기대온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약속대로 다음날 저녁 8시에 왔다. 나는 이미 준비를 마쳐두고 있었다. 따뜻한 조명, 새로 개운하게 바꾼 시트, 그리고 오늘을 위해 꺼내놓은 장미 오일 한 병.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한눈에 알아챘다. 그녀도 오늘을 준비해 왔다는 걸. 가벼운 원피스 차림, 풍기지 않는 향수 대신 몸에 밴 샴푸향,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멀지 않았다. 오늘도 아로마로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방으로 안내했다. 조용한 방, 커튼이 닫히고 그녀가 조용히 엎드린다. 나는 조심스레 장미 오일을 손에 덜고 그녀의 어깨 위로 천천히 흘려보낸다. 그녀의 살결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다. 그녀는 더는 긴장하지 않았고 내 손길을 따라 숨을 천천히 쉬었다. 나는 어깨를 쓸고 등을 타고 내려가 허리선을 따라 부드럽게 손을 움직였다. 그녀의 몸이 내 손에 익숙해질수록 내 안의 감정도 더는 감춰지지 않았다. 사장님, 그녀가 낮게 부른다. 나는 손을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본다. 오늘은 그냥 가기 싫어요. 그 말에 모든 감정이 무너졌다. 나는 조용히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에 누웠다. 방 안엔 숨소리만 가득했고 두 사람의 체온이 천천히 하나로 녹아내렸다.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을 찾았고 내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이건 더 이상 마사지가 아니었다. 이건 외로움이 닿은 자리에서 피어난 첫 번째 사랑이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떴다. 낯선 공간이 아니었다. 내 가게, 내가 늘 청소하던 마사지방. 하지만 오늘 아침은 전혀 낯설게 느껴졌다.
내 옆엔 그녀가 누워 있었다. 가벼운 숨결, 조용한 얼굴, 어제보다 더 가까운 온기. 그녀는 아직 자고 있었고 나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시트를 고르고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바깥 공기가 기분 좋게 살결을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눈을 떴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편안했어요. 여기 따뜻하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 깊이 뭉클함이 올라왔다. 이 공간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하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말없이 따뜻한 물을 준비해 작은 찻잔 2개를 놓았다. 그녀는 담요를 둘러쓴 채 앉아 차를 마셨고 햇살 아래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사장님, 네. 이젠 그렇게 안 불러도 되죠? 나는 당황해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영철 씨, 이젠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 순간 나는 가게 간판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녀가 내 이름을 불러준 것, 그거면 충분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우리는 차를 마셨고 말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한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말없이 내 가운을 빌려 입었고 나는 말없이 그녀의 머리를 말려주었다. 그 장면이 마치 아주 오래된 연인 같아 조금은 꿈 같았다. 그러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영철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뛴다. 저 사실 처음부터 사장님한테 관심 있었어요.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요. 근데 제가 너무 무뚝뚝하게 굴었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조금 서운했어요. 그녀가 작게 웃었다. 사실 그날 인사받고 너무 놀라서요. 누군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다니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전 사람한테 기대는 걸 잘 못해요. 기대면 언젠간 무너질까봐. 그래서 항상 혼자였어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 역시 그랬다. 누군가와 기대고 믿고 그러다 상처받는 걸 너무 오래 두려워했기에 혼자라는 선택을 습관처럼 붙잡고 있었으니까. 근데요, 영철 씨. 그녀가 다시 날 바라봤다. 이제는 기대보고 싶어요. 한 번쯤은 누군가한테 나를 맡겨보고 싶어요. 나는 가만히 앉아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안엔 진심이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오히려 나를 주춤하게 했다. 나는 그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결혼도 못 해본 남자, 자식도 없고 몸은 점점 굳어가는 나이. 이제 와서 누군가의 기대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서 앉아 있었다. 나는 아직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조용히 고백했다. 이제는 기대고 싶어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내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기울어 있었지만 내 삶의 낡은 벽들이 그 앞에서 한참을 버텼다. 내가 이 사람을 받아도 될까? 내가 누군가의 기대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내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침묵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나도 두려워요. 혼자인 게 익숙해져서 누구를 내 안에 들이는 게 어쩌면 더 무서울지도 몰라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그래서 더 고맙고 좋았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만져준 그 손길이. 나는 그녀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럼 우리 너무 먼 미래는 말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녀는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내 손을 맞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함께 있었다.
마사지를 핑계 삼을 필요도, 손끝에 감정을 숨길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그 어떤 아로마 향기보다 짙었고 그녀의 숨결은 내 숨을 뒤흔들 만큼 가까웠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황혼의 나이에 마침내 찾아온 사랑은 뜨겁기보다 깊었고 깊기보다 단단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대고 계신가요? 혹시 그 마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길 바라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손을 잡기엔 늦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야기 속 영철 씨처럼 조금만 용기 내보세요. 사랑은 황혼에도 피어납니다.